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열 변호사입니다. 환율이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1,400원을 돌파한 것이 엊그제인데 무려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다, IMF 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 조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지금 주식 평론가들의 얘기입니다. 반도체가 사실상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버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왔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모를까, 나머지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간 다음에 다른 대형주로 순환매가 일면서 주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거 조금 이상하다는, 껄쩍지근하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버블이 펑 하고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주식이 올라갈 수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 원래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다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3연속 동결을 시켰는데요, 원래는 금리를 내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손해보고 있는 거야. 금리를 내리면 말이죠, 여러분 이자 낼 거 말이죠, 100만 원 낼 거 80만 원만 내면 되고 7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금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못 내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집값 때문에 못 내렸습니다. 집값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올라갈까 봐 못 내린 거예요. 원래 금리를 내렸으면 말이죠, 주식시장도 사실상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 이자 부담에서 상당히 해방될 수 있었는데, 집값 때문에 안 내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값 때문에 금리를 안 내려가지고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죠, 부채가 얼마인지 압니까? 다 부채 갖고 사는 겁니다. 집을 갖고 살아도 안방만 내 방, 내 집이고 내 거고, 안방 빼놓고 나머지 화장실하고 저 건너편 방은 은행 겁니다. 그렇게 다 지금 은행에 돈 갖다 주면서, 은행에 돈 갖다 바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가 좀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금리가 내려가야만 주식시장은 더 좋은 건데, 사실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괜찮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좀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어떠냐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뭐 좋죠. 하나 단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주식도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금은 어떻게 되느냐? 금은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왔어요. 심지어 말이죠, 올 1월에 비해서 60% 정도가 올랐었습니다. 60%가 8개월, 10개월 만에 1년에 60%가 올랐다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3, 4년 전에 비해서는 300%가 올랐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금값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었고 한돈에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한돈에 100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버블이 펑 하고 터지면서 금값이 상당히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4,300달러를 돌파했다가 지금 4,000달러 정도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금은 일단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좀 하고 나서 우상향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조정할 때 사놓으면 괜찮다 이런 말이죠.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갖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학생들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 부모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1달러 살려면 1,440원을 줘야 되니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말이죠, 그 와리 줘야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돈값이 떨어지고 미국 돈값이 비싸지는 건데, 이것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강달러가 아니거든요. 약달러입니다. 달러값이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원화가 워낙 약세니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치솟고 있는 겁니다. 1,400원을 돌파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1,440원을 돌파했으니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실제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냐? IMF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금방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만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결국 1,600원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근데 1,600원 정도에서 막아야 됩니다. 거기서 못 막고 1,700원 가면 1,800원 가면 IMF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한 준비를 하면 막을 수는 있습니다. 준비를 그때는 IMF 때는 미리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다가 당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IMF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말이죠. 이 환율이 더 올라가서 정말 1,450원, 60원, 70원, 1,500원을 올해 말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관세 협상이 잘 되면 말이죠. 환율의 상승은 좀 멈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오히려 밑으로 1,400원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 협상이라든가 지금 미국과의 그 협상 관계에 따라서 환율은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가능하다. 다만 항상 제일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등 하는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1등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나라가 말이죠. 비트코인도 많이 사지만 또 무슨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런 그야말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산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전문가가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한국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주식 투자를 하고 죽기 살기로 이 지금 코인 투자를 한다. 아니 투자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투기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건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집을 사고 영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주식을 산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빚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에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용투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시장으로 신용투자가 자기 돈 말고 빚으로 산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점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목숨 걸고 한다. 근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라고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빚으로 주식을 사자는 거죠? 왜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빚으로 코인을 사자는 거죠? 심지어 주식은 그렇다고 치지만 코인까지 빚으로 산답니다. 그러다가 코인 펑 하고 터지면 그야말로 그때 가서는 빚 안 갚고 또 나 자빠져야지. 이재명 님께서 또 빚을 탕감해 주겠지. 글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주식값이 올라가는 것은 말이죠. 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글쎄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데 그나마 반도체가 가장 탄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값은 일단 조정할 겁니다. 조정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 집값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지니까. 간단한 거야. 집을 져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집을 안 지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뭘 자꾸 묻습니까? 그걸 갖다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해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출을 갖다가 다 묶어놔가지고서 이주비를 줄 수가 없어. 재건축 재개발 하려면은 이주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주비를 줄 돈이 없대. 그러면 엄마 아파트도 맨날 못 짓는 거야. 맨날 못 짓는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은 없고 애들은 전부 다 태어나고 그다음에 한 사람씩 다 집을 갖고 있고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씩 집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집을 안 짓는데. 집을 안 짓기 때문에 집이 올라갑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뒷북 와가지고서 유이지가 어떻고 떠들고 아니 집 짓는데 오늘 집 짓기 시작하고 내일 짓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도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까지 당연히 집을 짓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에 말이죠. 한강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도 한강변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볼 때는 큰 돈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좀 조정할 때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공급을 하면 이게 달라지겠죠. 근데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재명은 집을 공급할 능력이 없어요. 이재명은 경제를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 폭등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비도 못 주는데 뭐 집을 언제 져가지고 언제 분양을 하고 언제 충족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킬 겁니까?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해요.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래 좌파는 집을 지을지 모르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죠,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그래도 조정할 때 미국 주식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한국 주식에서는 최고 회사를 들어가는 거 권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